네, 그러면 7장 8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 혹은 랜덤 샘플은 파레토 1 세타에서 IID 랜덤 샘플을 한 거고요. 즉 PDF가 교재에도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모수 세타에 대한 테스팅인데 과연 이 세타가 1이겠느냐 혹은 그렇지 않겠느냐에 대한 테스팅이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뭐 여러 테스팅을 뭐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7장에서 공부한 LRT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LRT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걸 구하는 거죠. LRT의 생김새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likelihood estimator가 필요하겠죠. 전체 파라미터 스페이스 전체에서 구한 세타 헷이 있고 그리고 H0가 true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세타 헷 H0라든지 혹은 뭐 노테이션 쓰기 나름이니까 세타 헷0 같은 게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형태를 LRT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즉 2 곱하기 likelihood에 세타 헷을 집어넣은 거 빼기 likelihood에 세타 헷 0를 집어넣은 것 이게 뭐 어떤 특정 밸류 k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테스트를 만들 건데 네 그러면 혹시 이게 좀 생김새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면 애초에 왜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테스팅이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 세타 헷을 집어넣은 요 L 세타 헷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라미터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제일 크게 likelihood가 생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그럴듯한 likelihood가 뭐냐, 제일 그럴듯한 게 뭐냐라는 게 L 세타 헷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요 그 세타 헷 지로를 집어넣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타 헷이 맞다 치고 구한 likelihood죠. 그래서 얘네 둘 간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H0가 맞다고 치고 구한 likelihood가 사실 그냥 MLE를 기준으로 구한 likelihood보다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뭐야 H0 아니었나 본데? 야 제일 크게 만드는 초이스에서의 likelihood가 되게 크고 H0가 맞다고 치고서 그 와중에 제한을 걸고서 구한 likelihood가 되게 작은 값이어서 걔네 간의 괴리가 크면 야 이거 H0가 별로 원래 합리적인 게 아니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그러면 이 전체 값이 어떤 특정 컷오프 밸류보다 크다라고 하면 야 이거는 H0가 많이 좀 설명력이 떨어지는 친구구나 H0를 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H0를 리젝을 하고 H1 쪽으로 가는 방향을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테스팅의 생김새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세타 헷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H0 상황에서의 세타 헷 제로가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각각의 결과들을 이 likelihood ratio, likelihood에다가 집어넣어서 대입을 해서 실제 손계산을 막 해줘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난 뒤 그 다음에는 주어진 레벨 알파를 활용을 해서 실제 K가 뭐가 돼야겠다라고 K의 값 자체도 아이덴티파이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문제 풀이에 앞서서 길게 좀 전체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고 난 다음에는 뭐 당연히 LRT 구할 건데 MLE 구하고 Restricted MLE 구하는 거지 그리고 라이클리후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계산한 다음에 컷오프 밸류 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되셔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그게 당연하시지 않을 분들을 위해서 전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 라인 그걸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말씀드린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차근차근 MLE부터 구하면서 하나하나 다 나아가 볼게요. 자, 그럼 MLE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likelihood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indicator x1, x2
네, 이렇게 쓰고 나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도 바로 위식의 로그를 취해서 구해줄 수 있죠. n 로그 세이타 마이너스 세이타 플러스 1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로요. 그러면 지금 세타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 L 세타를 맥시마이즈하는 세타를 찾아주기 위해서 세타에 대해 한번 미분을 해주면 세타분의 n 빼기 서메이션 i는 1서부터 n까지 로그 xi가 되네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한번 MLE를 찾아봐 줄게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뭐랑 같은 조건일까? 라고 놓고 생각을 하면 세타분의 n이 서메이션 로그 xi보다 크다라는 거 같은 조건이구나. 다시 한번 쓰면 이거는 세타가 로그 x 바분의 1보다 작다는 거랑 동치관계구나 라고 쓸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주교재에서 많이 쓰는 노테이션이라 제가 이런 식으로 썼는데 로그 x의 바 같은 경우엔 지금 n분의 1 서메이션 로그 xi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MLE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동치관계를 쭉 썼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걸 한 거고 뭘 보인 거냐면요. 지금 여기 x축을 세타, y축을 라이클리후드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로그 x 바 분의 1이 있을 때 여길 기준으로 놓고 봐서 세타가 로그 x 바분의 1보다 작은 영역, 즉 제가 지금 빗금을 치고 있는 영역이겠죠. 이 영역에서는 1차 미분한 게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거는 L세타라고 하는 함수값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죠. 미분의 기본적인 성질에 따라서요. 그러면 지금 요 전체의 관계에다가 반대 방향으로의 논리를 취해보면 L세타가 1개 미분한 게 0보다 작다는 건 세타가 로그 x 바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거랑 같은 말이 되잖아요. 이게 컨트라 포지션을 취한 거죠. 네, 그럼 제가 파란색으로 쓴 글씨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번에는 세타가 로그 x 바분의 1보다 큰 영역, 제가 지금 빗금치고 있는 이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는 1개 미분 값이 0보다 작다, 즉 함수가 줄어들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러면 딱 이 지점에서는요, 계속 증가하다가 이 지점 패스하면은 함수가 감소를 하는 거니까 이 지점에서 맥스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세타 헷 같은 경우에는 로그 x 바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하. 물론 여기서 아니 그냥 야 이퀄 0 놓고 그거 ML이라고 취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어프로치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사실 L 세타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한 거 이퀄 0의 솔루션으로서의 세타 헷을 두겠다라고 하면 이게 이 세타헷에서 이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멈 값을 갖는 건지 미니멈 값을 갖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즉 그냥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생기는 그 값들을 알려주는 게 그냥 이퀄 1개 미분 이퀄 0 컨디션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뭐 이게 항상 0보다 작다 혹은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 세타 헷이 사실 맥시멈 값을 주는 거구나 미니멈 값을 주는 거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쨌든 미분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좀 덜어주는 판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리 그 주 교재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등호식으로 슉슉슉 처리해서 이거 ML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이런 리즈닝을 처음 보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한 이야기 하는구나 이러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H0가 true라는 가정하에서 우리의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H0가 true라면 우리의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H0가 true라는 건 세타가 1이다 라고 하는 요 딱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세타 이퀄 1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세타 헷이 H0에서는 1이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likelihood에 집어넣을 세타 헷과 세타
햇지로를 두 개를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을 likelihood ratio에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L 세타 햇 같은 경우에는 n 로그 세타 햇 마이너스 세타 햇 n 로그 x 바 마이너스 n 로그 x 바가 되겠습니다. 즉 서메이션 로그 xi를 n 곱하기 n분의 1 서메이션 로그 xi 즉 n 곱하기 로그 x 바로 표현을 했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세타 햇 자체가 로그 x 바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써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여드릴 거지만 캔슬 아웃 되고 이런 그 좀 편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로그에 로그 나오는 게 까다로우니까 그냥 여기서는 로그 세타 햇을 쓰고 캔슬 아웃 시켜줄 수 있는 텀부터 이제 명시적으로 쓰면 우리의 세타 햇은 로그 x 바의 마이너스 1승이죠. 분의 1이니까 곱하기 n 곱하기 로그 x 바 마이너스 n 로그 x 바. 그러면 여기서 캔슬 아웃이 되어줘서 n으로 묶으면 로그 세타 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x 바가 되겠고요. 이걸 다시 한 번만 써주면 이제 실제로 세타 햇에 로그 x 바분의 1을 집어넣으면 n 마이너스 로그, 왜냐하면 로그의 분수 형태로 붙는 거였으니까 로그 x의 바 마이너스 1 빼기 로그 x의 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타 햇 지로를 집어넣으면 n 곱하기 로그 세타 햇 지로 마이너스 세타 햇 지로 플러스 1 서메이션 로그 xi인데 이 경우에는 세타 햇 지로가 1이니까 n 로그 1 빼기 2n 로그 x 바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로그 1이 0이니까 마이너스 2n 로그 x 바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LRT 스태티스틱의 기본적인 형태인 2 곱하기 L 세타 햇 마이너스 L 세타 햇 0를 써주면 2n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x 바 빼기 1 빼기 로그 x 바 플러스 2 로그 x 바가 되겠고요. 이건 다시 한번 2n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x 바 빼기 1 플러스 로그 x 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익숙한 형태가 나타났는데 라는 걸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2n 마이너스 로그 x 바 마이너스 1 플러스 로그 x 바가 어떤 특정 숫자보다 크다라고 하면 h0를 리젝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관계를 정해주려고 하는 건데 여기 요 형태가 본문에서 우리 본문 페이지 309페이지에 소개된 형태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제가 로그 x 바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horizontal axis를 t, 즉 뭐 로그 x 바라고 취하면 로그 t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만나는 점은 1이고요. 왜냐하면 t에다가 1 집어넣으면 서로 다 캔슬아웃이 돼서 0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 세타 t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친구를 제가 pt라고 쓴 건데 이 pt가 어떤 k보다 커진다라고 하는 건 여기 c라고 할게요. 여기서 지금 테스팅할 때는 어떤 때는 뭐 k, c 뭐 이런 식으로 막 쓰는데 실제 값이 딱 정해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전반적인 방향성만 필요할 때는 대강 이렇게 그냥 아무 컨스턴트나 막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만약에 좀 엄밀하게 보고 싶으면 얘가 지금 이 C라는 건 K 오버 EN을 쓴 거구나 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문제풀이 방향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 pt라고 하는 게 특정 값보다 커지려면 x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 c1과 c2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t가 c1보다 작거나 뭐 less than equal to거나 c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겠구나. 그래야 이 특정 값보다 큰 함수값들이 결정이 될 테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즉 말이 길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 n 곱하기 로그 x파 빼기 1 플러스 로그 x파가 어떤 특정 값 k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의 동치 관계가 로그 x파가 c1보다 작거나 또는 로그 x파가 c2보다 큰 경우다라고 이제 동치 관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 대강의 이 likelihood ratio 테스트의 형태를 알았으니까 실제로 C1과 C2가 무엇이냐라는 걸 이제 딱 집어서 identify 해주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다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C1과 C2에 대한 힌트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게 C1과 C2이기 때문에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처음 등장하는 straightforward한 조건은 뭐냐면 여기 함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phi c1을 집어넣은 값이나 phi c2를 집어넣은 값이나 함수값 자체가 이렇게 둘이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값을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로그 c1 빼기 1 플러스 c1이 마이너스 로그 c2 빼기 1 플러스 c2라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거고, 서로 캔슬 아웃 해줄 거 캔슬 아웃 해주면 이 c1과 c2의 첫 번째 조건으로서 로그 c1 플러스 c1 equal to 로그 c2 플러스 c2여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테스트가 레벨이 알파여야 한다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C1과 C2 값이 뭐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그 테스트의 레벨 혹은 테스트의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는데, 딱 알파를 맞추도록 우리가 C1과 C2를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C1과 C2에 대한 조건을 또 하나 더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즉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면 H0, 즉 사이즈를 체크할 때는 H0하에서 타입 1 에러의 크기를 재는 거니까 H0에 대한 컨디션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세타가 1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x의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x 마이너스 2승 그리고 x가 가능한 범위는 1부터 무한대까지 x가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로그 x 바 이런 거로서 로그 xi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금세 찾아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 뭐 이제 7장 정도 왔으면 이런 거 찾는 건 이제 체화가 되셨어야 할 텐데, 혹시 뭐 아직 좀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풀풀이의 어떤 참고를 좀 하시고 싶으면 정리 4.1.2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랜덤 베리어블의 1대1 변화를 취한 그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우선은 우리 타겟인 로그 x를 y라고 두고서 다음과 같은 자코비안을 생각을 해야죠. 이거를 계산을 하면 exponential y가 될 거고, 따라서 y에 대한 분포는 x 자리에 exponential y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승 exponential y, 왜냐면 자코비안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코비안인 y exponential y가 들어가고 1부터 exponential y가 인피니티 사이다. 즉 이걸 다시 써주면 exponential y
마이너스 y, y가 0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뭐야? 사실 좀 이게 어떻게 생긴 놈이야? 라고 긴장하셨을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yi, 즉 로그 xi라고 쓴다면 이 친구의 분포가 엑스포넨셜 1이었네요. 사실 뭐 문제에서 되게 친절하게 쉬운 분포를 준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어떻게 써먹으면 되냐면 우리가 결국에는 다루고 있는 거는 이 로그 xi들의 서메이션을 취하고 뭐 이런 형태인데 서메이션 로그 xi가 엑스포넨셜 1 랜덤 베리어블들의 결합이니까 서메이션이니까 감마 파라미터 n1 분포를 가지고 그리고서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변형을 해주면 얘는 감마 n2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또 다시 한번 감마 2분의 2n, 2가 되어서 따라서 chi square with degree of freedom 2n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뭐 n분의 1 서메이션 로그 xi 혹은 뭐 n을 좀 넘기면 서메이션 로그 xi를 다루고 있는데 얘네의 기본적인 그 분포가 카이스퀘어를 따른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통합을 해주면 우리의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로그 x바가 c1 또는 로그 x바가 c2 이렇게 뭐 작거나 혹은 크거나 하면 이제 리젝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의 c1과 c2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where c1, c2 satisfies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맨 처음 골라줬던 조건 마이너스 로그 c1 플러스 c1 이퀄 마이너스 로그 c2 플러스 c2 이걸 만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 레벨에 따른 조건 즉 2 곱하기 nc1부터 2 곱하기 nc2 이거를 카이스퀘어 자유도 2n의 pdf를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적분을 했을 때 이 값이 1-알파가 되는 그런 C1과 C2면 된다 라는 겁니다. 혹시 요 두 번째 조건이 좀 뭔가 점프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기본적으로 요 카이스퀘어 EN이 있을 때 여기를 ENC1 여기를 ENC2라고 잡았을 때 요 그 쉐입에서 벗어나는 양 극단의 값들을 여기랑 여기를 더했을 때 얘네를 딱 더했을 때 값이 알파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레벨 알파 컨디션을 푼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 동치적으로 보면 여기 가운데 있는 범위를 생각을 했을 때 그 적분값이 1-알파가 되도록 하는 C1과 C2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야 너 C1과 C2라며 왜 ENC1이고 ENC2야?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최종적인 형태에서 쓰고 있는 건 n분의 1 서메이션 로그 xi인데 이 서메이션 로그 xi가 카이스퀘어라는 거를 체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스케일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로그 x 바가 c1보다 작다는 건 n분의 1 로그 x 바가 죄송해요 n분의 1 서메이션 로그 xi가 c1보다 작다는 건데 이걸 n을 넘겨주면 서메이션 로그 xi가 이렇게 뭐 nc1보다 작다는 식이 돼서 여기서 이제 n이 생긴 거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서메이션 로그 xi가 아니고 2 곱하기 서메이션 xi가 카이스퀘어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2 곱하기 서메이션 로그 xi가 뭐 enc1보다 작다 이게 등장할 테니까 차분차분히 따져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적분 영역이 생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문제 풀이였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오버뷰를 쭉 하면 우리가 LRT를 구하려고 하면 MLE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H0 하에서의 그 restricted 된 상태에서의 MLE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따져보는 걸 해봤고, 이 과정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이제 금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말이 길어진 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L 세타 햇과 L 세타 지로를 실제 값을 계산을 해서 서로 빼주고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요 형태가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맨날 등장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어느샌가 익숙해져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 t 빼기 1 빼기 로그 t 이런 형태구나. 그러면 우리 맨날 그리는 그래프가 있지 하면서 아, 이거 형태가 뻔한 거네 라고 하고 요 그래프를 그려서 특정 컷오프 밸류 이상이 되려면 뭐 x축에서의 값을 C1, C2라고 했을 때 그 양 극단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사실 이거 맨날 하는 스트레러지지 이러면서 쉽게 넘어가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컷오프 밸류 C1, C2에 대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레벨 알파 컨디션을 가지고 컷오프 밸류를 구하는 거였잖아. 그럼 그거 하나 써야 되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구해줘야 되는 베리어블이 C1과 C2니까 또 하나 컨디션이 더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phi C1 equal phi C2 같은 거를 놓고서 C1과 C2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찾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마지막에 그냥 다 이 테스트에 쓰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실수를 했다면 테스트를 이렇게 써야겠죠. 우리 테스트 펑션이 이렇게 된다면 인디케이터 그리고 인디케이터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다음과 같이 쭈루루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랜덤 샘플을 구하는데, 즉 데이터를 구하는데 데이터를 구해서 로그 x 바를 구했더니 이게 C1보다 작거나 C2보다 크게 되면 우리는 그런 데이터를 쥐고 있는 경우라면 이거 H0 아니구나 리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C1과 C2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친숙해지면 어떻게 보면 좀 뻔한 전략 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친해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오히려 친해지고 나면 LRT 뭐 그냥 열심히 구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제 분명히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면서 계산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는지 그런 디테일들을 채우다 보면 어느새 이제 분명히 이런 거를 충분히 다루실 수 있게 될 테니까 좀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로 해당 문제 8번에 대한 설명 마무리하겠습니다.